형 어제 양자 컴퓨터 봤어. 대박이더라. 이게 제일 처음에 초전도체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맥심으로 넘어갔다가 맥심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점차 우상향을 하던 산업 분야들이 앞으로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까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들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신소재와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한국에서 무언가를 개발했다, 발견했다는 내용들이 주요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테마들이죠.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각을 받은 테마라고 하면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증명했다는 내용에 대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또 다른 공통점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상용화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긴 시간이나 거대한 비용이 들지 정확히 감을 잡기는 힘든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라고도 함께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기도 할 텐데요. 이 가장 최근의 양자 컴퓨터, 분명히 근데 또 알아두면은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기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대략 3조 4천억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이 최근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발표 내용과 별도로 정부에서 양자 분야의 투자 비용은 더욱 늘린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7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예산은 늘리겠다는 건데,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그 중에서도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양자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양자라는 거는 과연 뭐냐?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이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전적인 내용만 들으시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은, 기존적인 컴퓨터들은 이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0이나 1로 모든 정보들을 표현하고 이거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구조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빠르기도 빠르지만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편이라고 해요. 왜냐? 이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0과 1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0과 1을 중첩시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전에 AI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을 때 CPU와 GPU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CPU는 직렬 방식으로 한 줄로서 연산이 진행됐다면은 GPU는 병렬로서 한 번에 다수의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GPU가 이 처리하는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 저는 이런 예시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점차 우상향을 하던 산업 분야들이 앞으로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 최근에 발생한 테마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업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어요. 당시에는 이 물리학자들이 양자 역학을 이용한 계산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어가지고 1990년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 모델과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어가지고 2000년대 이 양자 컴퓨터의 실험적인 구현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단계까지 왔느냐? 양자 컴퓨터의 성능과 확장성이 향상되고, 현재로서는 구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글은 양자 분야의 현재 최고 탑티어인데 이 양자 우월성을 달성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구글을 제외하고서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와 관련된 분야 개발에
현재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럼 1980년대부터 얼추 40년가량 굉장히 이 오랜 시간 연구에 임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아직도 연구개발 초기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찌 보면은 뭐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야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이렇게 상용화가 안 되나 40년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온도 변화라거나 불순물, 외부 전자기장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 미세한 자극에 엄청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해요. 이 양자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양자 상태가 취약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영하 273도 부근에 이 극저온 환경이 구현이 돼야 되는 게 기존까지의 포인트였습니다. 초전도체 때도 그렇고 이 극저온 환경에서 구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20도 30도 시대를 사는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국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느냐, 이러한 논문이 나왔어요. 17일날 네이처 피직스에 이러한 논문이 나오고 23일날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양자소재연구실에 이 김재욱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재욱 박사님 등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한 터뷴 인듐 산화물, 터뷴 인듐 산화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양자 컴퓨터의 소자로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상 물질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 양자 스핀 액상을 우리가 좀 줄이면은 QSL이라고 부르는데, 상온에서 QSL 특성을 구현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이 초저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온에서 QSL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실제로 확인한 최초 사례다. 연구진은 설명을 이렇게 했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부각을 받는다 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만 들으면 쉽게 이해가 좀 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다시 주요 포인트에 집중해서 접근해 본다면, 양자 컴퓨터에 쓰일 이 양자 스핀 액상 QSL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상온에서. 그럼 이러한 포인트에 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양자 스핀 액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호작용을 하는 양자 스핀으로 이루어진 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순서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막 해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나름대로 고유의 순서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제 앞에 이 커피잔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마구마구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액체들 같은 경우는 무질서 하잖아요. 순서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없죠. 무질서. 이거를 우리가 양자 스핀 액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적인 컴퓨터와 다르게 이 0과 1 큐비트를 중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이러한 현상이 원래는 극저온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상온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에 지금 의의가 있는 거다 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뭐 우리넷, 코위버 이런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보이고, 대표적인 종목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용화에 대해서는 아직 무언가가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투기성 매매를 할 것인지 혹은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갈린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 초전도체와 맥신을 이을 폭등할 테마다 이러한 취지의 영상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작된 영상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